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굉장히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책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거꾸로 나오네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제가 진짜 읽고 싶었던 책인데요. 와, 정말 순식간에 배달이 돼서 정말 한국은 이런 건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강의로 유명해지시면서 이 책을 내시고 또 지금 막 여기저기 엄청나게 바쁘게 막 연설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의문점과 많은 그 한국 정치에 대해 또 한국 사회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책이 진짜 정말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읽다가 오늘 또 수업도 많고 해서 정말 아쉽게 책을 덮고 지금 한 이 정도 반 정도 읽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새벽 2시까지 읽다가 오늘 아침에는 막 그 수업이 많아서 이제 막 수업 마치고 방송을 해서 이제 또 이제 방송 끝나면 또 다음 수업까지 또 미친 듯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 한 번 드니까 끝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짜 이거는 오늘 중으로 아마 다 읽고 나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몇몇 중요한 그런 포인트,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포인트, 우리가 꼭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키 포인트를 좀 찾아내서 북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 어제 2시에 잤으니까 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눈 감고 좀 뭔가 듣고 싶어서 정말 또 우연하게도 찾은 그 유튜브에 이제 나오는 연설이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 발표도 여러분들 진짜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발표라서. 이분도 또 희한하게 그 이제 독일에 유학인지 일단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 김택환 경기대학교 특임 교수님이라고 하네요. 김택환 교수님. 이분의 이제 연설은, 어디 들어가시면 볼 수 있냐면, 제가 또 우리 여기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NRC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라는 그러한 채널인데, 여긴 구독자가 474명이네요. 왜 이렇게 좋은 유용한 그 정보가 있는 채널들은 구독자가 작을까요? 참 안타깝네요. 그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를 좀 좋은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좀 다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좀 이렇게 이런 연설들이나 이런 발표를 다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김누리 교수님의 연설이 여기저기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정말 좋은, 정말 우리나라에도 뭔가 새로운 사회가 이제는 생기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도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도 정말 많이 좀 초청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 5차 해서 제목이 비전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 총리 리더십, 유럽 대탕트와 독일 통일 초석을 쌓라는 발표인데, 여기 조회수 보면 1년 전인데 106회밖에 없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좋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방송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끌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분들이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도록 또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도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큰 또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먹방이나 차라리 영어를 가리키는 방송이나 뭔가 좀 기존에 좀 인기가 있는 방송을 했더라면 그래도 채널이 크는 게 빠를 텐데, 채널이 좀 이렇게 금방 커지지 않고 조회수가 없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꾸역꾸역, 네, 단 한 분이 보시더라도 꾸역꾸역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또 저희 채널도 뭔가 빛을 발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하면,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좀 들어오실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그냥 이제 방송을 또 매일 하니까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제가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고, 이 김누리 교수님이나 우리 김택환 교수님, 제가 이름을 자꾸 잘 못 외우니까 항상 조심을 하려고 노력해요. 네, 김택환 교수님 맞네요. 네, 김택환 교수님들 이제 연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하는 거는, 정말 이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좋은 오스트리아에도 아주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이 있는데, 정말 13년간 연임하신 그 최고로 오랫동안 하신 정치인이 이제 브루노 크라이스키라고 이제 하는 그 또 사회민주당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브루노 크라이스키라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말로 치면 정말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왜냐면 그분이 빌리 브란트, 독일의 그 통일을 그 이룩한 빌리 브란트 그 수상이랑, 그 다음에 그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라고 또 3인당 사회민주당 수상 중에 굉장히 또 스웨덴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정치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도 당연히 또 사회민주당의 그 총리셨고, 그분이랑 빌리 브란트 수상이랑 이 브루노 그 오스트리아 그 오스트리아 그 리더 총리인가요? 오스트리아도 총리분이랑 3명이서 사진을 찍은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도 뭔가 이분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좀 찾아봤는데, 그 이분도 역시나 할 것 없이 정말 존경받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 3인당의 지도자였습니다. 네, 브루노 크라이스키. 네. 오스트리아의 정치가로 정말 가장 존경받는 성공한 그런 정치인이고, 오스트리아를 정말 복지사회로 탈바꿈시킨 그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도 독일을 정말 독일의 그 학생들한테 생활비를 제공하는 거, 그것도 빌리 브란트가 이제 그분이 집권했을 때부터고, 저번에 제 초기에 방송에 가시면 이제 타게 에르란데르 진짜
뭐 스웨덴을 복지국가를 거의 완성시킨 그 타게 에르란데르 분도 굉장히 정말 그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신 이제 항상 매번 선출이 되신 거죠. 민주적으로 선출되신 이제 그 사민당의 그 스웨덴 총리신데 그분들은 정말 진짜 아직도 지금 2020년에도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면 정말 최고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는 성장했는데 복지가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했던 거, 그 분배가 조화롭게 이룩되지 못했던 게 어떤 그러한 리더십의 부재, 참 안타깝지만 그런 정치인의 좀 그런 정말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정말 인간애를 가지신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우리 모두 잘 살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사회가 최고의 사회다라는 아주 그런 기본 이념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었던 정치인이 우리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치만 뭐 이제 이미 과거는 과거인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훌륭한 리더십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존경스러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초기 방송에서 약간 울먹했는데 방송 중에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있나, 국민들한테 사랑받았던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있나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게 참 가슴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이 김택환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리더십과 그 독일의 리더십, 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독일의 이제 역대 수상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독일의 역대 수상은 한 번도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뭐 주변에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제 나치 이후로 그쵸 현대 이제 그 독일을 봤을 때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거에 연루되지 그런 어떤 그 비리나 부조리나 불법에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이 한 명도 없대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물론 그 모든 대통령이 다 못한 건 아니죠. 뭐 잘하신 것도 있고 못하신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비교를 딱 하시는 모습에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구나 또 막중한 책임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김유리님 책에 이제 보니까 그 20대, 30대 정치인이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딱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은 거의 전체 인구에서 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전혀 대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라든지 뭐 대학교 학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또 출산율 저하 이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없다는 게 그 국회의원 그 국회 자체의 젊은이들을 대변해주는 또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연령은 높아도 젊은이들을 대변해주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변화가 없이 이제 갈수록 악화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독일은 20대, 30대 그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거의 뭐 30%인가 40%,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여기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거의 30-40% 넘더라고요. 예. 제가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정말 문제구나.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작은 것도 이 여성 불평등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그런 학대와 차별과 성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또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도 충분히 국회에 실리지 않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죄송스럽지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여성들이 과감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직업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뭐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그걸 조직화하는 게 직업 정치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정말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꾹꾹 참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서 같은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좋고, 혼자라도 그 스웨덴의 그레타라는 그 어린 소녀는 혼자서 진짜 막 국회 앞에서 환경 그 관련 시위를 해서 또 전 세계에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이든 함께이든 여러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도 많이 안 계시고 보시는 분도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그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부산에 지금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 시장을 나가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부산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뭐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진보 쪽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전혀 별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주변의 평판이, 그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사회 불평등, 뭐 취업, 그리고 부산의 지역 편차, 지역적인 발전이 드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특별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산 시장에도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니까 이거는 제가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obstacle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제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돈이 있어야 정치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구조, 사회 구조 자체도 좋은 정치인이 이렇게 좋은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의 그런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국 교육이 싫어서 미국에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미국에 무턱대고 가가지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잘못 선택했는데요. 뭐 그거는 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셨으면 아실 건데, 어쨌든 한국을 떠나서 그렇게 힘겹게 혼자서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미국 대학의 학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빚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깨닫고, 미세먼지 그 부산 시민행동에 이제 매달 이제 회의를 참여하고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그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내가
거기서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든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스웨덴 공부도 했고 버니 샌더스한테 항상 또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 안 하면 누가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부산 시장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내년 4월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알아보니까 뭐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어느 정당에 가입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한 진짜 큰 목돈을 어디서 구하기가 힘든데, 사실 미국에서는 코르테즈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AOC 그분도 굉장히 레스토랑의 바텐더 출신의 20대인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빚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저처럼 정치를 하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는,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선거 자금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인터넷에서 여러 진보 방송에서 좀 그 여자분을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조금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뭐 몇만 원씩 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서 기부액이 뭐 나중에는 뭐 1억, 2억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막 여기저기서 모이고, 또 본인이 또 젊으니까 소셜미디어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분 다큐멘터리가 또 넷플릭스 있으니까 AOC의 다큐멘터리가, 제목을 제가 또 여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제가 AOC 다큐멘터리하고 또 뭘 적어 놓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독일의 20, 30대 국회의원 비율 두 가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제 또 토론을 굉장히 또 똑부러지게 잘 했죠. 물론 열정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사실 상대는 지역에 브루클린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상대 기존의 국회의원은 거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른 데 좋은 동네에 살면서 진짜 그러니까 챌린지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맞서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당선되고 그 지역 발전은 전혀 없었죠. 열정이 없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운영되어 왔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완전 혜성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뭐 감격해서 울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냥 당선만 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로 유명한, 진짜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아주 유명해졌고, 이번 얼마 전에 이제 재선을 했는데, 이 상대 또 여자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 완전히 자산이 뭐 한 몇십억 되는 그 여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되겠나 했는데, 이번에도 완전히 70% 넘게 압승을 거둬서 그분이 진짜 국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바텐더 하시다가요. 20대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인데 워낙 이름이 길어서 AOC라고 줄여서 부르니까 한국말로는 코르테즈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좀 나오던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AOC 이렇게 치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 여자분이 활약하는 동영상 아주 똑부러져요. 활약하는 동영상이나 그런 기사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민주당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뭔가 새로운 사회민주당 같은 진보에 들어가면 딱 맞는 사람인데, 미국에도 그런 정당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이 이제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를 미국 그 정치에 제가 많이 봉사하면, 버니 샌더스 캠페인에 봉사하면서 이제 항상 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자신감 있게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주변 분들에 의하면 그런 기부 문화라든지 그러한 참여 문화가 좀 과연 되겠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사실 우리 부모님도 좀 되게 걱정하시고 내가 정치 쪽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뭐 되게 걱정을 하셔서 지금 사실 아직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진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떤 당이 됐든 지금 이 당도 됐고 저 당도 돼봤는데요, 발전이 진짜 드디어요. 예, 뭐 다들 부산 사람이라면 다들 인정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뭐 진짜 부산이 아마 전국에서 항상 경제적으로 가장 좀 발전이 더딘 곳이다라고 이제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열정은 하늘을 찌르더라도 그 환경이 좀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열정이 있는 그 젊은이들도 그 정치인으로 나가기가 참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선거 기간도 너무 짧고요. 비현실적으로 짧고, 그 사이에 정말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존에 정치에서 좀 뭐 전에 했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재산이 많으면 이 정치에도 이 양극화가 지금 아주 확연하고, 그게 엄청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더 선거 활동을 그 짧은 시간에 활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정말 그 양심적인 정말 소명감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극복해야 하는 그런 큰 지금 차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선량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제 좀 두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판을 만드는 거, 좀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음 그 차후 방송에 과연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저도 나름대로 그 선거위원회 거기서 이제 조금 연구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 나중에 또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선거에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올 텐데 그분들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방송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거제도나 선거법을 그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하는 정말 성실한 그런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우리나라, 제가 이런 그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더 확고히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진짜 그런 그 모두가 잘 살자는 뭐 영어로 하면 egalitarian, equal society 이렇게 하죠. 평등한 사회, egalitarian society, equal society. 이제 이런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과감한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정당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말 이거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정말 그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지금 충분치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진보 정당, 정말 그 시대에 80년대, 70년대 이 사회민주당, 그 지금의 유럽을 복지의 토대로 만들었던 그 사회민주당의 리더십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필요하잖아. 이제는 진짜 그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리더십이 이제 부재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될 수도 있냐면, 지금 미국의 최신 뉴스를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최신 뉴스를 저는 항상 보는데, 최신 뉴스를 보면 지금 시카고니 뭐 필라델피아니 뭐 여기저기 도시에서 지금 좀 폭력적인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요. 비폭력적인 시위도 많이 일어나는데,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거 자체가 뭐냐면, 그걸 뭐 지금 도널드 트럼프 그 정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기 바쁜데, 제대로 된 리더십은 그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깊은 그 사회적인 뿌리 깊은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죠. 그냥 겉에 그 현상만을 억지로 꾹꾹 누르고 그냥 제압한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지금 행정부의 방식이 그냥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파헤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정말 잘못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그 모든 사회 저변의 불평등, 차별, 그 양극화, 빈부격차, 모든 부조리가 이제 서서히 여기저기서 그 폭력적으로 폭발이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제대로 그 좋은 정책으로 그걸 평화롭게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나마 그 희망이 버니 샌더스라는 정치인으로 그 젊은이들이 열망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버니 샌더스도 이제 없어지고, 조 바이든과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두 진짜 잘못된 리더십밖에 우리가 초이스가 없으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그 뭐 더 이상의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 폭력적인 사태들이 여기저기서 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걸 오히려 외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력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이상한 좀 뉴스에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런 게 집 안에서 폭력이라든지 남녀 관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서 참 기이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사회적으로 폭력이 막 이렇게 미국처럼 조직화되진 않지만 지금 가정 안에서 그런 폭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기이한 그 사회의 그런 모든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반영이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그 사회 불평등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최악의 경우는 폭력 시위,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또 너무 과격한, 옛날에 뭐 진짜 뭐 공산주의 뭐 이런 혁명처럼 과격한 현상으로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 사회가 계속 극단적으로 악화되면. 그러한 폭력 사태는 저희가 막아야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사태까지 폭발할 때까지 가지 않고, 정말 평화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타협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사회복지의 부재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총기 사고가, 시카고 같은 경우는 40%가 지금 뛰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그 미국의 사태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꼭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그 사회적으로 받는 고통을 내면화해서 자기 스스로를 살해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변 가족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이 얼마나 평생 마음에 한을 쥐고 살겠어요, 불행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이미 사회적인 폭력은 우리나라에 시작됐습니다. 그 자살률이 지금 매년 높다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금 이미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게 겉으로 이제 남을 막 해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막 미국의 어떤 데 보니까 시장 집 앞에도 찾아가고 정치인 집 앞에 찾아가서 이제
그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평화적으로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시장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집 앞에 찾아가서 이제 막 시위를 하는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효과가 있다네요. 그 시장 집 앞에 찾아가면 또 법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지금 그런 사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사회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이제 뭐 의료보험도 없고 지금 집도 잃게 생겼고 하니까 이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사회를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지 않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우리는 얼마나 의지만 있으면 이룩할 수 있고 그런 경제적 규모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택환 교수님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세수는요, 세금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은 독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독일이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두는 세금의 양은 훨씬 많대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독일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사회복지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대학교 무료, 뭐 학생들한테 학자금, 생활비 대준다거나 그리고 또 고등학교 이하의 어린 학생들한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다 부모의 재산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외국에 뭐 교환학생이나 한 6개월 정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외국을 터득하고 오게끔 지금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스웨덴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한 번씩은 다 외국에 나가서 그 교환 학생으로 외국을 경험하고 오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영어도 다 잘한대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도 배우는데 거기는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배우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영어 실력이 다 웬만하면 쟁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민의 80% 이상이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대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 또 제가 차후의 방송에 또 할게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도 완전히 잘못된 영어 교육이잖아요. 영어를 언어 교육이 아니라 그냥 시험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10년을 공부해도 영어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도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 소통이 되니까 더 많이 들어오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스웨덴 사람이 다국적 기업을 일으키고 외국에 나가서 취업하고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훨씬 잘하게 되는 거죠. 영어가 말이 자유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진짜 산적해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펼치는 리더십이 없다는 게 참 진짜 한입니다. 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 규모도 성장했고 이제는 정치적 리더십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독일, 스웨덴, 뭐 덴마크 못지않은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러한 그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우리나라 탈출하면 되지. 모든 사람이 다 이민 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소극적인 생각 대신에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쳐야 된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제가 어릴 때 정주영님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정주영님 책에서 참 많은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평생을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저는 막 생각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정주영님 자서전 안 읽었으면 꼭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 별명이 불도저였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불도저.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밀어붙이는 게 불도. 그래서 불도저인데 그 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중동의 그 배 그때 그 배에 관련된 산업 조선 산업을 일으키기 전에 한 번도 배를 지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그 중동에 가서 배 산업을 따올 수 있었는데 그때 그때 한 10명인가 이사들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미팅 자리에 있던 모든 이사들이 반대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배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너무 그거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너무 리스키합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했는데 정주영 님이 해봤냐고. 여기서 지금 해보고 그런 얘기 하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진짜 전 세계 결과적으로는 조선산업의 1위가 됐잖아요. 예, 조선산업으로 거의 한국이 1위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그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게 정치적 리더십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될까요? 희망이 없어요. 안 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현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해봤냐고. 과감하게 호통치면서 때로는 호통치며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희망을 주면서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불도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진짜 그럴 때이고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새로운 정당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사실 저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좀 황당하고 난감해요. 그치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어디선가는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참 진짜 한 몇 달을 고민 후에 그냥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클 수 있게 여러분들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아픈 얘기라서 오히려 듣기 싫고 들으면 더 속상하니까 그냥 오히려 막 오락적인 프로그램 하나 더 보고 그냥 웃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현실은 그냥 잊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면. 그치만 그런 마음을 좀 깨서 우리가 좀 불이 나고 있는데 불에 직접 좀 뛰어들어서 불을 끄는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상처를 좀 이제는 과감하게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과감하게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좀 방송을 짧게 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말이 길어져요. 이게 참 저의 단점인가요? 그쵸? 단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방송을 좀 키워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피드백을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좋은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찾아서 또 제가 연락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미처 찾지 못하는 분들 있으시면 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김유리 교수님에게도 연락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택환 교수님도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책을 주문해서 좀 읽고 나서 일단 김택환 교수님에도 친절하게 또 그 동영상에 전화번호랑 이메일까지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나라를 그런 독일 못지않은 나라로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을 이제 서로 연락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책도 읽고 나서 꼭 연락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그 이미 이제 연락은 되고 있지만 그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의 그 스웨덴 정치학 교수님 최현혁 교수님하고도 지금 또 다시 연락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 우리의 그 리더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리더가 되실 분들 있으면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계속 찾고 있고 어떻게 이분들을 좀 한 자리에 모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는 뭐 당이나 이런 뭐 자기 그 지위나 이런 직업이나 이런 거에 차이 없이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좀 씩씩하게 또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리고 행복지수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행복지수 1위에서 10위까지가요. 이제 가장 최근 걸 보니까 1위가 핀란드고요.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이죠. 2위가 노르웨이, 이것도 북유럽 노르웨이고요. 3위가 덴마크, 이것도 북유럽이고요. 4위가 아이슬란드, 여기도 북유럽이죠. 5위가 스위tzerland, 이건 이제 유럽의 서유럽이죠. 그쵸? 스위스. 6위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7위가 캐나다, 8위가 뉴질랜드, 그 다음에 9위가 스웨덴, 10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아마 저 밑에 있는데 그거는 다시 우리나라 찾아볼까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모든 나라들이 참 지금 탑 거의 5에서 거의 4개가 북유럽이라는 게, 그리고 탑 10에 북유럽의 5개 국가가 다 들어가는 거 신기하죠. 그리고 그 북유럽 5개 국가 중에 스웨덴 빼고 나머지 4개는 또 그 총리가 다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자꾸 방송 분량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 바쁘신데 참 방송 이거를 그쵸? 이렇게 길게 보시는 게 요즘은 짧게 방송을 해야 또 더 많이 보신다고 하던데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 마칠게요. 10일이 이제 10위가 제가 잘못 적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10위가 오스트리아.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회민주당의 또 진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 브루노 크라이스키를 또 탄생시킨 오스트리아. 그리고 11위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12위가 코스타리카, 13위가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유나이티드 킹덤, 아일랜드, 저머니, 독일이 17위네요. 벨기움, 19위가 미국이네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나라가 이태리가 36위로 보이네. 이건 특이하네요. 우리나라가 54위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더 충격인데요. 행복 지수에서 지금 행복 랭킹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4위입니다. 근데 일본이 58위네요. 와, 이건 진짜 생각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네요. 제가 중국을 찾고 있는데 중국 홍콩이 76위고요. 중국이 93위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또 궁금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이 어딜까요? 사우스 수단이라네요. 여기에 북한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나봐요. 아마 그 워낙에 이렇게 사회 자체가 이렇게 딱 봉합되고 정보가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건지 북한은 아예 나와 있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저 랭킹에 정말 한 탑 10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같이 좀 변화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